다른 영상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이번 영상은 정말로 끝까지 봐야 하는 필수 시청 콘텐츠입니다. 이번에는 여성이 남성을 매력적으로 느끼는 특징들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훨씬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끌리게 만드는 방법, 매력적인 남자의 목소리 톤, 그리고 자신을 가장 매력적인 버전으로 만들어가는 삶의 방식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일시적인 요령이 아닌 본질과 진정성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이번 영상의 특별함은 단순히 여성이 끌리는 요소를 탐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열어준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에 넘쳐나는 이상적인 남성의 특징에 관한 영상을 건너뛰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평생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장황하게 말하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본능적으로 여성이 끌리는 남성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이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떤 여성이 이 남자가 내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혹은 그보다 강렬하게 지금 당장 이 남자와 함께 있고 싶다고 느낀다면 그건 바로 본능적인 매력입니다. 이런 매력은 인간의 유전자 속에 수백만 년 동안의 진화를 거쳐 각인된 프로그램에 의해 작동됩니다. 우리는 이를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상대를 평가하는 본능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생식적 매력이 있는 여성을 보았을 때 무의식적으로 눈이 커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 현상을 더 잘 이해하려면 인간의 진화적 기원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봅시다.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걱정 마세요. 이것을 아주 흥미롭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인간을 모든 것을 초월하여 먹이사슬의 최정상으로 만들었을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 가지 요소가 핵심입니다. 바로 두뇌와 언어입니다. 두뇌는 우리가 지능을 발달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언어는 인간이 서로 긴밀하고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인간을 이 행성의 지배자로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두 가지 요소가 여성이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핵심적인 이유라는 점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줄 알고 지능적인 사고를 하며 뛰어난 소통 능력을 가진 남자는 여성의 본능이 늘 매력적으로 느끼는 타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들이 어떻게 외적으로 표현되고 자연스럽게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목하라고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요소, 즉 공감 능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감 능력이 높은 남자는 협력에 능한 사람이며 이것이 여성이 공감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감은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고생 많았지? 슬퍼하지 마. 내가 있잖아. 널 많이 사랑해 같은 상투적인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은 듣기엔 괜찮을지 모르지만 제가 말하려는 깊은 공감의 표현은 아닙니다. 공감이란 간단히 말해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감정, 생각, 행동을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심리적 통찰력을 읽는 능력으로 매우 특별한 기술이며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이 섬세한 남성을 좋아한다고 말할 때 그들이 정확히 언급하는 것은 바로 이 능력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우리가 뒤에서 다룰 내용이지만 공감 능력은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성들은 공감 능력을 가진 남성에게 끌리는 걸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포커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가진 카드를 알아맞히거나 심지어 그들이 어떤 심리 상태로 게임을 하고 있는지까지 꿰뚫어 본다고 가정해 보세요. 만약 그런 능력이 있다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경외심을 느끼면서도 경계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심리를 읽는 능력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강력한 힘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어떤 관계에서든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인간은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상징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다른 동물보다 우월하게 되었습니다. 공감 능력도 단순히 표면적인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을 법한 상황을 상상하고 추측하며 깊이 이해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추상적이고 섬세한 사고를 요구하며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으려고 할 때
그녀가 약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음을 알아차렸다고 해봅시다. 그 순간 당신이 단순히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빠르게 담요나 자켓을 건네준다면 그녀는 당신의 세심함과 배려를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은 그녀에게 당신이 단순히 친절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보호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남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바로 이것이 공감 능력과 추상적 사고를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매력입니다. 공감 능력은 세 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심리 읽기 능력, 세심함,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이끌고 방향을 제시하며 사랑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박식하고 도움을 아끼지 않는 선배들이 여성들에게 주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오래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을 지도할 줄 아는 사람들은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여성들은 리더십이 있는 남성에게 끌리며 그런 남성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리더의 풍모를 가진 남자, 즉 공감할 줄 알고 여성을 이해하며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 줄 아는 남자는 항상 여성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떤 여성이 당신에게 오늘 왜 그래요? 라고 말했을 때 대부분의 남성들은 당황하며 그녀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게 무슨 의미지? 라고 혼란스러워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머뭇거리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여성에게 큰 감점 요인이 됩니다. 당신이 당황하거나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면 그녀는 당신이 강인함이나 상황 통제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반대로 그녀의 말 뒤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녀가 당신을 시험하고 있는 것인지, 장난스럽게 놀리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대화를 시작하려는 것인지 알게 된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여성에게 흥미롭고 편안한 대화 상대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서로 호흡이 잘 맞는 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축구에서 선수들이 티키타카 스타일로 완벽하게 패스를 주고받는 것처럼 대화에서도 유연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여성들과의 만남과 대화에서 경험이 많은 남성들은 흔히 큰 인기를 얻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심리 읽기와 이해 능력을 연마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남성들은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아, 여성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통찰력 덕분에 그들은 모든 상황에서 침착하고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여성들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이러한 추론 능력은 단순히 여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비칠 뿐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신뢰를 주고 상황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흔히 칭송하는 협력 능력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당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며 대다수는 가치 소비자, 테이커, 그룹에 속합니다. 이들은 항상 자신이 이해받길 원하지만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려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약 당신이 공감 능력을 발전시키고 상대방의 심리와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면 당신은 매우 특별하고 희소한 남자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가치를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점이 당신을 돋보이게 만듭니다. 가치를 제공할 줄 아는 남자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입니다. 사람들은 당신과 대화하고 싶어하고 심지어 당신의 말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여성들은 이런 남자에게 특히 끌립니다. 그 이유는 그들 안에서 깊은 이해, 세심함, 그리고 자연스러운 매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추론 능력을 발전시켜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관계에서 여성을 능가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어떤 여성과 대화를 나누는 중 그녀가 어떻게 이 남자가 내 생각을 이렇게 잘 알지? 라고 스스로 묻게 되는 순간 그녀는 단순히 당신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 당신을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존경심은 단순한 호감을 넘어 강력한 매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에서 항상 더 높은 프레임, 즉 위치나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너 많이 힘들었겠다. 또는 아프겠네 같은 피상적인 공감은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말들은 실제 이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친절해 보이려는 시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성들은 당신이 그녀를 감동시키려 애쓰는 것을 쉽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당신이 부자연스럽게 보이게 하고 심지어 약하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추론 능력을 가지고 심리를 파악하며 프레임을 확고히 유지하는 남자는 여성들에게 강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반대로 당신의 생각과 행동이 너무 쉽게 읽힌다면 여성은 이를 곧바로 알아채고 관계에서 당신의 위치를 낮게 평가할 것입니다.
주도성과 매력을 유지하려면 정확한 추론 능력을 연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 있게 대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추론 능력은 단순히 중요한 기술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공감을 보여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능력을 발전시킨다면 당신은 여성들에게 더 매력적일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호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적으로나 상황 통제 면에서 항상 더 높은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여성들이 끌리는 두 번째 유형의 남자는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남자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특정 상황을 효과적이고 단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자는 남자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전구를 갈거나 차를 고치거나 능숙하게 주차하는 모습을 보면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장난 물건을 수리하거나 여자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간단해 보이는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여자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자가 똑똑한 남자 혹은 유능한 남자를 좋아한다고 말할 때 사실 그들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남자에게 끌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형의 남자가 왜 그렇게 강렬한 매력을 가질까요? 이는 문제 해결 능력이 인류가 자연 세계를 지배하고 다른 모든 종을 능가할 수 있었던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 살면서 환경 변화에 의해 쉽게 멸종되지만 인간은 단순히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창조하고 자연을 개조하며 도구를 발명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인류 초기 시절, 여성은 자녀를 돌보고 채집하는 역할에 주로 종사하며 기존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반면 남성은 사냥을 위해 외부로 나가 가혹한 자연과 마주해야 했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은 생존에 있어 중요한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남성과 여성의 유전자에 깊이 뿌리내려 각자의 역할과 상호 매력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남성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여성보다 남을 탓하는 경향이 적습니다. 여자는 어떤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자는 이건 문제이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여자가 조언이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남자를 찾는 이유입니다. 여자가 당신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는 그녀가 당신을 높이 평가하고 당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그녀가 당신에게서 보호와 안정감을 찾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 여자가 부유한 남자에게 끌리는 것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깊은 무의식 속에서 그들은 불을 문제 해결 능력과 연결짓습니다. 그들은 재정적으로 성공한 남자가 대개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반드시 진짜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남자가 제공하는 느낌이 더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남자가 엄청난 부자가 아니더라도 능력과 자신감을 풍기는 아우라를 가지고 있다면 여자는 여전히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우라란 무엇일까요? 두 남자를 상상해보세요. 한 남자는 암호화폐 투자로 50억 원을 벌었고 다른 남자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으로 5억 원을 벌었습니다. 여자의 눈에는 사업을 운영하는 남자가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직원들을 이끌고 압박에 맞서며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안전함과 신뢰감을 만들어내며 여성의 자연스러운 본능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단순히 남자의 계좌에 5억 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를 좋아하게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남자들이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사실 극단적으로 물질적인 성향을 가진 소수의 여성들, ISTP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들, 많이 은행 계좌의 숫자의 매력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그들은 남자를 매력적이거나 흥미롭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가 가진 재정적 자원을 활용할 방법을 생각할 뿐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한 여자에게 내 계좌에 5억 원이 있어 라고 말한다고 해봅시다. 대부분의 여성들의 반응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야? 당신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러한 태도는 여성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자신감이 없고 그녀의 관심을 매수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는 마치 한 여자가 내 가슴이 정말 커 라고 자랑하는 것과 같은 어색하고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입니다. 재산을 자랑하는 것은 곧 나는 내 지능, 세련됨 혹은 소통 방식으로 여자를 매료시킬 능력이 없다
라는 무언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여자가 당신을 매력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며 당신이 돈 외에는 흥미로운 어떤 특성도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남자가 단지 여자의 외모가 매력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녀와 데이트를 한다면 이는 여자가 단지 남자의 부를 이유로 그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경우 모두 서로의 가치를 진심으로 인정하거나 진정한 감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단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선택일 뿐입니다. 이는 사실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치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남자를 진정으로 매력적으로 만드는 문제 해결 능력이 충분히 개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당신의 현재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결단력에 달려 있습니다. 즉, 수동적인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어제까지는 불평하고 운명을 탓하며 자신의 삶이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거친 돌독구를 사용하던 시절에서 금속을 만들고 화약을 발명하며 원자폭탄까지 제작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폐렴이나 결핵 같은 질병은 사실상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학의 발전 덕분에 오늘날 이 질병들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환경에 의해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당신은 인간이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원자폭탄을 만들 수 없더라도 자신의 삶을 한 걸음씩 변화시키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고 강력한 목표를 세우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데 집중하세요. 당신은 걷는 법을 몰랐지만 결단력을 통해 일어서서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을 할 줄 몰랐지만 부모님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로 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자전거를 탈 줄 몰랐지만 연습을 통해 능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남자들은 아무리 해도 달라질 게 없어 라는 집단적인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당신은 인간이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당신의 유전자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그것을 활성화하고 행동을 시작하며 문제 해결 능력을 한 단계씩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당신을 강하고 매력적인 남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만약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목적의식 있는 남자가 되고 싶다면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어떤 상황이든 아무리 어렵더라도 처리할 수 있다는 사고를 훈련하십시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추게 되면 당신은 여성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남자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이 뚜렷하고 성실하며 비전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며 강한 자신감을 내뿜는 남자 말입니다. 일상 속의 사소한 일들에서도 수동적인 태도를 버리세요. 예를 들어,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으며 결정을 여성에게 맡기기보다는 당신이 먼저 주도적으로 이끌어 보세요. 데이트에서도 명확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는 단순히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을 실질적으로 연습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겉보기엔 사소해 보이는 이러한 행동들은 당신이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할 줄 아는 남자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이런 것이 어렵게 느껴지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전에도 말했듯이 본능이라는 것은 마치 설탕 없는 콜라의 단맛처럼 단지 당신이 그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직 문제 해결 능력이나 협력 능력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이를 보완할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감입니다. 왜 자신감이 중요한가? 남자에게 자신감은 필수적입니다. 여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면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자신감은 당신에게 수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자신감을 통해 당신은 더 매력적으로 보일 뿐 아니라 똑똑하고 유능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문제 해결 능력이나 협력 능력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더라도 자신감 하나만으로도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메라비안의 법칙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에서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단 7%만이 말의 내용에 의해 결정되고 나머지 93%는 비언어적 요소, 즉 말투, 몸짓, 눈빛, 태도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자신감이 있다면 설령 당신의 말이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자신감 있는 목소리와 태도만으로도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왜 여성들은 자신감 있는 남자를 좋아할까? 첫째, 자신감은 당신이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는 여성들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특징입니다. 둘째, 자신감은 대개 여성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 간의 상호 보완적인 차이로 남성들이 여성스러움에 끌리는 것과 유사합니다. 여성들에게 자신감은 남성다움의 가장 뚜렷한 표현이며 이는 여성들에게 강한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신감은 당신을 단순히 더 나아 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욱 매력적인 남자로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자신감이란 무엇일까요? 자신감을 말할 때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도 항상 침착함을 유지하는 한 남성을 떠올려 보세요. 이는 여성들이 대체로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여성들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당황하거나 걱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들의 눈에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감은 비판이나 반대에 직면하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능력입니다. 이 역시 여성들이 흔히 잘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주변의 의견에 쉽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생존 본능에서 기인합니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거나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신감 있는 남성은 사회적 압력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믿으며 이 점이 여성의 눈에 자연스러운 매력을 더해줍니다.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신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단계들을 통해 훈련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일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대화할 때 눈을 마주치고 분명하고 또박또박 말하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는 없다는 점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점차 당신의 본성이 될 것입니다. 자신감은 단지 여성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당신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성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 여기서 시작하세요. 자신감을 키우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보세요. 이 두 가지 요소는 당신을 최고의 모습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더불어 자신감은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능력과 실패나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고방식입니다. 여성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시야가 있는 남성을 좋아하는데 이는 자신감과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잘 활용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미래에 가질 역량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추상적 사고를 표현하는 한 방법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이란 허세를 부리는 것,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것, 혹은 억지로 뭔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적절한 용어는 자존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자존감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그렇다면 자존감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공격적이고 내가 최고야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겉보기에 자신감이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들은 가장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자신감과 자존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신감은 당신이 소유한 어떤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는 것이지 당신 자신의 존재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축구를 매우 잘하는 사람이 나는 축구에서 최고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신감입니다. 하지만 자신감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감은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감만 있고 자존감이 없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자존감 없는 자신감은 자기애적 성격, 나시시스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자존감이 부족할까요? 그들은 매우 자신감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들의 행동 방식을 살펴보세요. 그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사치스러운 물건에 집착하며 대화 중에 종종 우리 형은 아주 성공한 사업가야 혹은 내가 망명품을 샀어와 같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것을 즐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인정받기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이 필요하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때 느끼는 우월감만이 그들에게 잠깐의 안도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인정받지 못하면 불행해집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비판하면 마치 심각한 모욕이라도 받은 듯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자신감은 특정 상황에서만 효과를 발휘하는 일종의 버프, 임시 효과와 같고 자존감은 항상 존재하는 패시브 스탯, 기본 능력치입니다. 특히 한국, 그리고 다른 여러 곳에서는 자신감에 대해 오해하기 쉬운데 이는 드라마 속 캐릭터나 유명인들이 대개 자신감만 높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은 도파민, 흥분을 유발하는 호르몬을 자극하여 사람들이 그것을 멋지게 느끼도록 만듭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경쟁 프로그램에서 내가 다 맞아,
내가 모두를 이길 거야 같은 발언이 인상적인 장면처럼 연출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자존감을 키우고 싶다면 절대로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사람들 중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자기 주장이 있어야 하지 않나? 맞습니다. 당신에게는 자기 주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유연성입니다.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에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상황에 맞게 사고를 조정할 줄 압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이고 지혜입니다. 자기애적 성격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틀릴 리 없어. 내가 틀리면 사람들이 날 무시할 거야. 그래서 그들은 고집이 셉니다. 차이를 느끼시나요? 우리는 중고등학생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자존감이 높다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가면일 뿐입니다. 결국 당신이 진정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은 자존감입니다. 만약 자존감에 신경 쓰지 않고 낮은 상태로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이 낮다면 당신은 결코 온전한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는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존감이 부족하면 당신은 평생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의존하게 됩니다. 내면에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동의해주고 인정해줘야만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고 느낄 것이고 이를 통해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인상을 주려는 것처럼 작은 일일 수 있지만 점점 공부, 취업 등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삼게 됩니다. 그 결과 당신의 인생은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와 인정받아야 한다는 끝없는 악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 내적 만족을 주지 않으며 당신이 진정으로 성장하도록 돕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를 고민하게 됩니다. 심지어 혼자 어떤 일을 할 때도 머릿속에서 스스로 핑계를 만들곤 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밥을 먹으면서 내가 혼자 밥 먹는 건 바빠서 그렇지 친구가 없는 건 아니야 라고 스스로 변명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상황에서도 당신은 이런 상상 속의 변명에 갇히게 됩니다. 게다가 자존감이 낮다면 자신을 자주 비판하게 됩니다. 자신의 실수나 약점을 용서하거나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게다가 당신은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이나 말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을 비판한다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당신을 스스로를 가장 많이 비판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사실 당신은 자신을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인데도 말이죠. 또한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집착하거나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좋아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약하고 소심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늘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진다고 느끼게 되고 이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결국 당신은 점점 내성적인 사람이 되어 여성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인상 깊은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낮은 자존감은 당신이 실패를 두려워하고 모든 도전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판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도전하지 않는 이유를 합리화하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당신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당신의 삶은 성과를 이루기 어렵게 되고 성장하기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자존감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앞부분까지만 보고 그런 거였구나 라고 생각한 뒤 영상을 꺼버렸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아무리 자기계발 영상을 많이 봐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자신을 개선하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이론적으로 동의하지만 바로 게임 영상이나 다른 유사한 콘텐츠로 넘어갈 겁니다. 현재 이 영상의 대본은 10.000자 이상으로 원고지에 적으면 50페이지를 넘습니다. 우리는 현대인이 책을 읽지 않고 유튜브 영상만 본다고 걱정했었지만 이제는 책뿐만 아니라 긴 영상조차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 변화하기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부분까지 봤다면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든 콘텐츠가 흥미로웠기 때문이든
아니면 진심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기 때문이든 저는 당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인내하며 시청한 것만으로도 당신은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당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이를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전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해야만 이 방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방법은 진정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허울뿐인 말만 늘어놓고 구체적인 행동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당신이 대화에서 자신감 있는 인상을 주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좋아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대로 적용하면 단 5분 만에 자존감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당장 사용할 수 있고 학교, 직장, 어디에서든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미 말했듯이 당신은 자신을 개선하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남자가 되기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결단력은 작은 선택들을 통해 그리고 두려움을 조금씩 극복함으로써 점차 개발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20대와 30대의 젊은 남성들이 사고방식과 행동을 변화시키기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60에서 70대이고 여전히 혼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인간의 가치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누구나 쉽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만 받는다면 우리 대부분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글을 읽는 것을 자신의 선택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자기 완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여겨보세요. 아마도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드는 이유는 어쩌면 당신의 자존감이 낮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두려움이 들수록 이 글을 더 깊이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지능지수가 높은 민족 중 하나이고 발전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하여 성장해 왔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곱셈이나 나눗셈과 같은 기본적인 기술에 서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항상 부지런하고 끈기 있으며 자신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이러한 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절대로 자신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이 글을 읽는 것 자체가 당신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자신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연습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아무도 당신에게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준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을 비판하고 결점을 지적하며 무엇을 고쳐야 한다고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격려를 들으면 당신은 점점 자신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자신감을 갖게 되면 당신은 강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것을 자기개발의 여정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잃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정말 클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이 완벽한 것은 제가 똑똑하거나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연구와 증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방법을 시도해 본 사람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들의 자존감이 향상되었고 특히 여성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 글이 잘못된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은 남성들이 더 건강하고 진실하며 남성다운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당신이 배울 기회이자 선택하고 시작할 수 있는 변화의 여정입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 걸음 한 걸음 성공을 이루고 점점 더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